자, 개장 전에 시장의 핫한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하는 성공습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성공습관을 시작해 보시죠. 미래에셋증권 반포 WM센터의 장희성 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항상 월요일마다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네. 저도 많이 듣고 그 주에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정말요. 지난주에 못 뵀어요. 휴일이어가지고. 맞네요. 네. 아,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의 원화가 달러 대비 너무 약하게 네. 상승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미국가 지난 주말이었죠. 네. 미국 증시가 소위 말해서 갑자기 또 변동성이 나타났어요. 물론 예상을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4주 동안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 그렇죠. 이번 주 잭슨홀도 있다 보니까 근데 속내를 보면 이게 미국 때문에 그런 거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유럽의 물가가 나왔는데 독일 PPI인가요? 네네. 전년 대비 37%인가? 네. 아, 이게 37%. 그래서 이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무슨 이게 유럽 문제인지 미국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인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는 또 이 원화의 약세를 촉발시키고 있거든요. 네네. 더 큰 원인을 또 뭐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둘 다긴 한데요. 네, 일단 뭐 그렇죠. 시장의 조정이기도 하고 이제 달러가 다시 강세로 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했던 긴축 속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과했다가 좀 되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이유는 유럽에 있는 것 같아요. 유럽. 다시 유로 달러 이제 환율이 다시 1달러를 이제 무너질 수 있는 페러티, 페러티가 페러티. 무너질 수 있는 네. 수준까지 다시 왔습니다. 다시 1달러 간당간당한 수준 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 지금 너무 망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생산자 물가가 이제 37%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월비로도 5.3%가 올랐어요. 보통 이제 전년비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올랐는데 거기다가 그 영국은요 7월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비로 10.1%가 올랐습니다. 이게 주요 선진국 중에 처음으로 그 소비자 물가 CPI가 두 자릿수 올라간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유럽의 물가가 문제인데 원인은 뭐 결국에는 그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건 이제 전기료니까요.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뭐 1년 새 한 6배 올랐다고 하고요, 전기료가. 그리고 팬데믹 이전보다 한 10배 올랐어요. 10배.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영국도 지금 전기료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한선을 막았던 걸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이제 유럽이 천연가스가 문제죠. 예. 천연가스가 팬데믹 이전보다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이게 유럽이 천연가스 발전이 많단 말이에요. 원자력 다음으로 많은데 거기다가 막 석탄 가격도 오르고 이러면서 전력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요. 사실 왜 유럽만 이렇게 난리냐. 이게 유가랑 다르게 천연가스는 가격이 다 분자로가 돼 있습니다. 네. 미국의 가격이 다르고요, 유럽의 가격이 다르고 또 동북아시아 가격이 다릅니다. 네, 우리도 맞아요. JKM이라고 해서 이제 저펜 코리아 마커라고 네. 해서 또 저희가 수입하는 가격이 또 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천연가스라는 거는 유가랑은 다르게 그 수송하는 방법이 다 나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파이프로 가느냐, LNG로 가느냐 네. 이걸 다 나눠져 있기 때문인데 유럽이 많이 올랐어요. 당연히 그 이유는 뭐 러시아 때문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전기료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미국처럼 금리를 아주 세게 올리기는 어려워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이 유럽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유로화가 약세로 가는데 달러 인덱스의 57%가 유로화니까요. 그렇죠. 반대급부로 달러가 지금 다시 강세로 가는 그런 그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약간의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10월부터는 또 헨리허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미국이 헨리허브 천연가스 네.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수출이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헨리허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수출이 재개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공급 과잉이었던 천연가스가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면 이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TTF라 그래서 네덜란드라든지 맞습니다. 독일의 이제 천연가스하고의 스프레드가 줄어들고는 있어요. 줄어들고는 있지만 워낙 강하게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헨리허브 예. 주가가 최근에 한 2배 올랐고 맞아요. 팬데믹 전보다 서너 배 오르긴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도 유럽이 지금 7배가 비싸요. 천연가스 가격이 이 정도로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7배가 비싼데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미국의 LNG가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더 늘어날 거예요.
점점 LNG 터미널 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그렇죠. 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천연가스라는 건요. 10년간 우하향했습니다. 남아 돌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거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너무 힘들었는데 예. 자, 그게 유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남아 돌던 게 유럽으로 가고요. 그 대신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지금 한 20%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리 중국으로 보낸다고 해도 남아도입니다. 남아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러시아는 덜 팔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물론 유럽도 구매자도 힘들지만 약간 이거를 판매자 입장에서 수혜자 이번 전쟁에 수혜자랑 피해자가 나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약간 배후가 뭐 미국이 아니냐 이런 점점 음모론도 있는 거죠. 미국이 이제 승자가 되고 있고 네네. 점점 이제 예. 러시아가 내려가고 있죠. 아니,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원달러. 환율인데 네네.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네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유럽발 경제 위기가 더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한강의 기적이 있듯이 독일도 라인강의 기적이 있는데 네, 라인강이 다 말랐다고 다 말라버려가지고 사실상 경제 활동이 이제 못하는 수준까지 된 거잖아요. 네. 유럽발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달러 계속 오르고 그럼 달러에 대한 원화율은 더 오르고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입 요인도 줄어들고 네네. 이 이례적인 현상이 계속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도 약간 우려가 피크라고 생각을 하고 우려가 있어요. 피크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이제 유럽의 문제인데 유럽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천연가스 때문에 날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걸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부족하게 되면 일단 사람부터 살아야 되니까 난방을 우선적으로 뭐 이런 공급을 조절을 하겠죠. 그러면은 네. 생산 시설이 가동을 못할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라인강이 물이 없어서 물류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유럽이 천연가스를 얼만큼 지금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니까 최근에 좀 정리된 데이터를 보니까요. 겨울을 앞두고 100%를 목표로 재고를 채울 거 아니에요. 여름엔 좀 덜 필요하겠지만 근데 평년에 지금 정도의 날짜면 한 78% 정도를 EU 전체로 채웠다고 하는데 지금 한 75% 정도 맞아요. 채웠다고 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프랑스나 덴마크는 예년보다 한 10% 더 많이 재고를 쌓았다고 하고요. 영국이 되게 웃긴데 예년에 지금 정도면 한 72, 3%인데 거의 뭐 99.6%를 예. 채웠다고 합니다. 영국은. 맞아요. 빠르게 다 채워놨네요. 그렇죠. 다 호주에서 땡겨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뭐 네. 지금 서아프리카도 시작을 하고 네. 있고 카타르, 호주, 네, 미국, LNG 맞아요, 다 오고 맞아요. 있는 거죠. 근데 부족한 국가가 있긴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로 일부 동유럽 국가들 이 약한 고리들이 조금 부족한 있죠. 거고. 네. 근데 또 의외로 폴란드는 99%를 채워놨다고 하는데요.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게 네. 이렇게 벌써 천연가스를 다 채워놨어? 그렇다면 이거를 경쟁적으로 다 각국들이 사들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격을 끌어올린 건 아닌가.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아까 헨리허브를 말씀드린 게 아. 헨리허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미국의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유지보수랑 이것 때문에 맞아요. 예. 막혔었어요. 네네. 그게 막히다 보니까 더 가격이 올라간 게 있는데 그 올라간 가격의 배후라고 하면 러시아의 공급이 쇼티지도 있었지만 수요, 즉 저장고를 저장하기 위한 사재기였다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 사재기가 이제 거의 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채워놨으니까. 그렇죠. 끝을 가는데 헨리허브도 들어오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유럽이 경기가 살아날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유럽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는 하향 안정화. 피크를 치더라도 여기서 더 치고 나가더라도 천연가스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에 사람들은 이제 인식을 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아까 맞아요. 제가 헨리허브가 올라가고 자.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게 약간 그 피크아웃에 $1의 피크아웃을 또 그 스프레드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가스 대란은 없다. 그렇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거의 1,330원 부근까지 올랐는데 역시 피크다. 네. 그럴 가능성이 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좋아요. 일시적으로 더 뛸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가스 얘기 조금 드리면 네. 작년에 뭐 원목 이런 거 생각이 들어요. 뭐 사재기 했을 때 치솟았던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LNG 터미널 더 열심히 짓고 있고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국민들 얼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마구 쌓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 바로 원래 이어지는 질문이 사실 러시아가 가스를 잠그면은 문제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그렇죠.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오히려 네. 가스를 잠그더라도 우리 어차피 그러면 $1 환율이 지금 보면 1,330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주한테는 피크아웃이기 때문에 수출주는 좋잖아요. 네네. 여기서 $1 환율이
아무리 이제 고환율 수혜라 그래도 고환율이 더 고고 하면은 사실 피해 주거든. 맞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니까. 네. 근데 지금은 고환율이고 이제부터는 환율이 안정된다 그러면 그때 사실은 대부분의 수출 대형주들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데 네. 더 좀 깊게 들어가면 뭐 LNG 관련주도 있고 우리가 LNG 관련도 수출주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반도체, 자동차도 있고 최근 자동차는 또 IRA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네. 이게 호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 이제는 우리가 고환율 정도는 또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환율이 높으면 수출주가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거꾸로인 상황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현지 생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환해지라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그게 아주 환율이 높았을 때 대신 우리나라 환율만 좀 높으면 수출 경쟁력이 있죠. 그런 수출 경쟁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또 우리는 원료를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환율이 높은 게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아.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약간 피크아웃인 줄 알고 외국인들이 사실 7월, 8월 순매수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아마 지금 이 정도 다시 환율이 오르면 좀 놀라서 매도로 좀 바뀔 거예요. 근데 다시 그게 피크아웃을 하고 다시 좀 떨어지는 게 보인다면 아마 다시 매수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환율은 이 정도 레벨은 좀 부담되고요. 조금은 떨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지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좋아질지가 관건인데 저희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저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두 분이 참 잘 맞으신다. 참 긍정적이시다. 뭐든 좋게 해석한다. 아니, 이게 왜냐면- 하우스뷰라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 하우스뷰- 진짜 속마음인지. 아 속마음이 그래요. 저도 네. 불안하고 네. 손으면서 쫄려요. 아 쫄려요? 천연가스 올라가는 거 보면 네. 와 저거 진짜 살 수 있냐? 왜냐하면 저희들도 자동차 운전하다가 뭐 주유하러 한번 가면 예전에는 진짜 아유. 뭐 5에서 10만 원 사이였는데 지금 10에서 15만 원 사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자동차 타고 다니겠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사실은 그 유럽의 소비력이 굉장히 둔화되는 사이클에 접어들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유럽은 더 안 좋게 되면 글로벌 수요에 그래도 늙은 유럽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수요에 그래도 한 축이거든요. 중국보다도 많아요 아직은. 물론 속도는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그러면 유럽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미국의 달러가 더 치고 나갈 거고 우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정말 길었던 그 질곡의 역사가 뭐냐면 박스피였거든요. 이게 잘해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박스피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하면 아 이거 진짜 너무 우울하다 너무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과 반작용을 하는데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게 러시아가 그래 니네 가스 한번 더 잠가볼게 했을 때 피해가 올 것이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너 가스 안 받아도 우리 가스 있거든.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저희 그 오늘 글로벌 헤드라인에 세계화가 30년간 진행된 세계화가 끝나고 있다. 네. 경제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자국의 에너지를 확보해서 위기를 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아 정말 애널리스트이십니다. 아니 왜냐하면 인간은 자정작용이 필요하거든요. 예, 좋아요. 그렇게 해석하신다. 근데 이제 이게 국내 관련주 영향, 특히 조선주 아, 얘기를 저희가 조선주, 하고 맞아요. 싶었는데 네. 천연 가격이 올랐어요. LNG 수요가 늘었어요. LNG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조선 회사들이 거기 수혜를 또 많이 네네.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그고 열 때마다 네. 부침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전쟁 관련 주식이었기 때문에 네. 이 앞으로 조선주에 대한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이 러시아의 가스밸브와 가스 가격 전망에 따라서 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조선주 투자 아이디어 LNG는 계속 괜찮겠습니까? 일단 뭐 주가 나쁘지 않죠. 그죠? 지수에 비해서 조선주 괜찮은데 LNG 전체적으로 좀 산업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원래 그 천연가스라는 거는요. 원래 이게 수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원래 다 쓰고 그리고 아니면 파이프로 보내고 LNG라는 건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 정도, 중국 이 정도나 이제 좀 비효율적으로 비싸게 사서 쓰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록화되고 세계화가 네. 단절되면서 비효율적이지만 어떻게든 다 삥삥 돌아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LNG가 유럽으로 가야 되고 러시아도 다시 LNG로 바꿔서 뭐 인도나 이런 데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LNG에 대한 그
그 인프라 수요는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조선주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 지난주는 사실은 조선 기자재주들이 또 날아갔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이디어가 엄청 확산돼서 네네. 피팅 업체들도 좋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가 조선 업종에서 LNG선 같은 경우는 뭐 2026년 인도까지 벌써 발주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은 아마 철강 가격, 후판 가격만 좀 떨어져 주면 실적도 바로 흑자 전환할 거고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LNG 하면 사실은 더 같이 보셔야 될 게 LNG 터미널 액화시키고 기화시키는 터미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국에 이제 뭐 뉴포트리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고 또 최근에는 너무 급하니까 터미널 짓는데 뭐 2, 3년 걸리거든요. 중고 선박을 부유식 재기화 장치로 빠르게 변환해서 뭐 FSRU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쓰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뭐 골라 이런 것들 있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추경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주 보실 때 그런 LNG 대장주들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산업입니다만 주가가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기자재주 팍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장이 또 낙폭과대주들이 올라갈 때는 좀 쉴 수 있다는 정도만 그렇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는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국가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받았지 PNG로. 네. 파이프로 그냥 가스 대 가스 그 기체 대 기체로만 받아서 쓰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액화시키고 기화시키고 나르고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수급이 안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비용이 올라온 상황에 대한 수혜를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 네. 수혜는 또 배,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에서의 여러 가지 또 물질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괜찮은 하나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지 않겠냐 그렇군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사실 대표적인 러시아 전쟁의 수혜주가 LNG 관련 회사들이었기 네.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마무리가 되어가면 또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을 반납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이 있지만 긴 성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LNG 관련 한국 기업들은 뭐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괜찮겠죠? 뭐, 푸틴이 죽으면 바뀔 수는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좋습니다. 역시 LNG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길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이 와중에 이 소카가 오늘 시장에 입성합니다. 근데 요즘 시장이 또 워낙 변동성이 높았고 지금 IPO하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을 돌릴 여력이 없죠. 흥행이 계속 참패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다를까? 소카는 다를까? 시총 1조를 노린다라는 뭐 이야기들로 계속 뭐 시장에 좀 소위 시쳇말로 뽐뿌질을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소카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합니다. 뭐 좀 있으면 이제 시초가 나올 테니까 네.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데이터만 보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기관 청약도 56대 1밖에 안 나왔고요. 예. 개인 청약 14.4대 1 나왔죠. 거기다가 우리 사주 청약률이 39%밖에 안 됐대. 직원들이 한 40%만 우리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시초가가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어쨌든 적자 기업에 대한 싸늘한 분위기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뭐 미국의 민주식들이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돈을 버는 성장주들은 조금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 적자 기업한테까지 온기를 나눠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좀 성장성은 있지만 당장 적자가 나는 기업들에게 밸류를 다시 주는 시장이 왔을 때 소카는 분명히 하면 기회는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시작하는 거는 아마 공모주 투자하신 분들이 크게 재미를 볼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아까 적자 기업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괜찮은 기업에 맞네요. 집중하고 있는 부분도 금리가 올라가고 비용이 높은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 펀더멘탈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소카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가 안 나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EV를 세일즈로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그냥 매출로만. 예.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오니까 이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 근데 EV를 세일즈로 보는 건 저는 거의 처음 봤는데 근데 그때도 좀 비싸요. 그래서 물론 소카가 갖고 있는 성장성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시장 강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적자 기업이라도 매출을 보는 시기가 분명히 오긴 와요. 그게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이거나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조금 엇박자가 난 시기에 상장을 하는 거라 그렇게 조금 흥행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냐는 예,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의 대표적인 주식으로 보고 금리 인상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그렇죠. 아이디어인 거죠. 네. 그럼 이게 그러면 소카의 결과는 뭐 쏘쏘할 텐데 시장에 미친 영향 쏘쏘. 근데 주식시장 전체에 미친 영향은 있을까요? 지금 주식시장 전체에 뭐 IPO 기업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냐면 뭐 계속 흥행참패하다가 성일아이텍 나왔지만 그 기업만 좋았던 거지 뭐 그 시장 분위기를 바꾸진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개별 기업들 이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IPO 기업들도 뭔가 시장이 어디에 밸류를 주느냐에 따라서 좀 휘둘리는데 그 대신 그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공모주가 따상 막 하고 이럴 때는요. 그렇죠. 공모주 투자자분들은 좋았지만 시장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다 고전하고 있죠. 그렇죠. 거꾸로 맞아요. IPO 했을 때 그 기업이 네. 뭐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한다든지 이러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사신 분들한테 기회가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6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맞아요. 공모할 때 13만 6천 원 공모가거든요. 시초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000원 빠진 13만 5천 원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신 거죠. 맞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따상을 안 했어? 오히려 1,000원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기업이 공모할 때 인정을 못 받으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또 기회가 되니까 역발상으로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팁이죠. 예. 사실은 IPO가 이렇게까지 흥행을 하는 적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지난 우리가 15년 동안만 봐도 그렇게 흥행을 하진 못했는데 오히려 흥행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IPO를 할 때는 항상 그 IPO 하는 기업들은 가장 예쁠 때 상장을 합니다. 맞아요. 네. 가장 재무제표가 좋을 때. 사람들한테 뽐내는 그러니까요. 날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오히려 조금 물량이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소카가 상장한 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소카의 실적이 이제 2분기, 3분기 나오면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밸류에이션이었는데 매출이나 이제는 이익이 좀 나와?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시장의 분위기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역시나 실적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물량이 계속 나오겠죠. 보호회수 물량들. 그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저는 IPO를 그때 들어가지 말고 한 6개월 정도는 봐라. 실적도 좀 보고 물량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세이프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카를 사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주가가 따상이면 사실은 무조건 사면 물리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IPO들을 보실 때도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었는데 공모했는데 시초가가 별로 안 올라. 그럴 때는 이제 관심 기업에 넣어두시고 싸게 어쨌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PO 기대감 바이오 업종에서도 좀 있는데 이거 바이오 기업들 이제 9월에 보니까 상장하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일아이텍이 바이오 그 IPO 분위기를 못 바꿨듯이 시장 분위기가 먼저 바뀌는 게 먼저고 근데 바이오는요 IPO를 떠나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는 있어요. 맞아요. 가장 피해를 봤던 최근에 근데 미국의 빅테크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번 맞아요. 돈을 M&A 기술 이전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이 정상화되고요. 학회가 정상화되고 있어요. 사실 팬데믹의 수혜도 있지만 피해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를 보는 것이 참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많아서 오리무중이었는데 이제 좀 안개가 걷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의 남자와 함께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센터의 장희성 지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